모 방송에서 해민 스님이 자신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푸르눈의 수행자로 유명한 형각 스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는 단지 사업자이고 배우일 뿐이다. 진정한 참선을 한 경험이 없다. 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방송에서 교회 비판은 많이 했는데 네. 이 사찰에 대한 혹은 스님들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해민 스님 입장에서를 보면은 이 정도 가진 스님들은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민 스님이 과거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무소유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세로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돈이 있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모 방송에서 해민 스님이 자신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평소 무소유를 말해온 해민 스님의 언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스님이 부동산을 소유해도 되느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또 뭐 뷰가 좋은 뭐 평창동 뭐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와중에 푸르눈의 수행자로 유명한 형각 스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는 단지 사업자이고 배우일 뿐이다. 진정한 참선을 한 경험이 없다. 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불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법무기자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자, 우리가 흔히 최근에 뭐 대형 교회 목사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송에서 교회 비판은 많이 했는데 네. 이 사찰에 대한 혹은 스님들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불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많이 봤죠? 아, 그럼요. 뭐 글쎄 뭐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뭐 하루 저녁이 모자랄 정도이긴 합니다. 예. 근데 많이 봐왔는데 사실 해민 스님의 경우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TV를 저도 봤는데요. 보는 순간에 아 저거 문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해민 스님 입장에서를 보면은 이 정도 가진 스님들은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니 뭐 법정 스님 생각도 나고 무소유를 네. 강조하셨던, 그리고 보통 그 속세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시면 재산이나 이런 거에 욕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근데 아닌 모양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기보다 이분들이 그 절에 계속 계실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절에 계시는 건 학생인 경우에는 절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밖에 스님들은 자기 절을 또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절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신도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부동산을 갖고 있다 논란이 됐고 또 뭐 맥북, 에어팟 뭐 이런 것이야 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21세기니까 차가 뭐 페라리를 갖고 있다. 그건 어떻게 확인된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때 나오는 때는 보니까 이제 걸어서 나오시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은 원래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계율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부처님 계율에는 보면은 스님들은 음식물도 저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탁발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먹으라고 돼 있고요. 요즘 탁발하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방 불교에서는 여전히 유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자의 도움으로 후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고 수행이 정념하라 이 말인데 예. 이제 이게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을 나야 되고 또 그 음식물이 풍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거대한 부와 결합하게 됐다. 사찰의 주인은 누굽니까? 뭐 조계종입니까? 뭐 아니면 그 스님 뭐 주지 스님입니까? 주인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찰의 주인은 불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삼보정제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깨끗한 재산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두고 스님들끼리 싸움을 하기도 하고 절 뺏기가 마치
그 스님들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 의례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게 예. 문제가 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뺏기지 않을 나만의 절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한 것 같고요. 해민 스님이 계신 거는 이제 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절이 아니고 이제 그냥 가정집이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토굴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굴치고는 너무 비싼 토굴이었죠. 자, 근데 스님들이 책을 많이 씁니다. 네, 해민 많이 스님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꾸준히 많이 팔렸고. 뭐 법정 스님도 베스트셀러가였었는데 법정 스님이야 거기서 나온 인세를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다 그렇죠. 쓰신 거고. 예. 지금도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해민 스님은 수익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해민 스님이 이제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조계종 내에서도 아주 꾸준히 비판은 있어 왔습니다. 예. 스님은 사실 안거라고 해서 일정 기간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 그게 적어도 10회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해민 스님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많았거든요. 아마 그 현각 스님, 이 푸른 눈의 납자라고 하는 현각 스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서경산 스님이라고 네. 이게 목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네. 이것도 한 150만 원 팔렸는데. 네. 나중에 굉장히 문제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었죠. 뭐 학력도 거짓말이었고, 예, 뭐 성추문도 있었고, 예,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이렇게 스님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두고 조계종에서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었습니다. 예. 항상 유명해지게 되면 돈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이성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켜하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는 그 해민 스님에 대해서도 계속 경고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은근히 있어 왔는데 해민 스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거와 다르다. 난 좀 또 다른 모습으로 포교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글쎄 뭐 동티가 났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난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하신 스님 중에 그 돌아갈 때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셨잖아요. 다 나눠주고. 그렇죠. 예. 근데 해민 스님이 과거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무소유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세로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그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게 된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돈이 있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꼬은 게 돼버린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오랫동안 수행 정진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이 한국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그 수행 결사가 봉암사 결사인데 예. 그 봉암사 결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과연 네가 뭐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저격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사건 있고 나서 다시 그때 쓴 글이 소환돼서 그렇죠. 저격당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현각 스님, 네. 현각 스님이 이 해민스님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했고, 네,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나중에 해민과 통화 이후에는 입장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현각 스님을 비롯해서 스님들이 그 평소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음에 맺힌 말을 이렇게 훅 쏟아내는 경우가 뭐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현각 스님의 지적이 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또 회자가 되니까 약간 좀 수습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아니 좀 전까지 그렇게 저격을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입장 바꾸냐. 글쎄 뭐 스님들 사이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예. 근데 장 기자가 SNS에 그 글을 하나 썼어요. 네. 지금 떨고 있는 사람 많을 거라고? 떨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예. 원더풀한 스님들이 많다. 뭐 유기농 녹차 팔아가지고 그 재벌급의 스님, 그 벤츠 끌고 다니고 골프 치는 스님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원더풀한 스님도 많다. 뭐 해민 가지고 뭐 쩝쩝 이런 정도였죠. 그러면은 과거 무슨 이 학력 속인 거 문제가 있을 때
줄줄이 사탕으로 다 속였던 사람들이 소환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럼 또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스님 근데 그분들이 과연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통계 나온 거는 없어요. 본인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혜민 스님이 자기 스스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된 거지만 예. 그 외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공개는 안 하시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아마 줄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혜민 스님 정도는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다. 그 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절집을 짓는다라고 하죠. 대웅전 짓는데 대충 얼마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옥. 예, 한옥으로 짓잖아요. 예. 근데 그게 궁궐 건축 양식이에요. 예. 그게 들어가는데 평당 2천만 원 오. 건축비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뭐 한 30평짜리 대웅전이다. 별로 크지도 않지만 30평짜리 대웅전이면 6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요사채까지 뭐 같이 짓는다고 한다면 10억은 쉽게 들어가요. 건축비만. 땅값 따로. 근데 산에 지을 경우에는 도로도 따로 새로 닦아야겠죠. 그러니까 10억 넘는 정도의 재산 가지고 있는 스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혜민 스님은 글쎄 뭐 건물 가격이 9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글쎄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혜민 스님 일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결국은 그동안 SNS나 TV 나와서 했던 자신의 말과 네. 살아가는 모양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오는 괴리감, 배신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스님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혜민 스님이 대표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불교 특히 스님들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같이 표출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도 그 믿을 만한 스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이분도 역시 똑같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실망감이 그렇게 더 2배, 3배 증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불교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교계 반응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긴 불교계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럴 줄 알았다. 혜민 스님이 좀 설쳤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하세요. 혜민 스님이 그렇게 그 깨달음이 깊은 분은 아닌데 지금 너무 과대 포장됐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혜민 스님은 활동 중단을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앞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네, 뭐 그 스님들은 뭐 일단 이렇게 활동 중단하시면은 보통 산사로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 활동 중단하고 산사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현재로는 제일 높아 보이는데 아마 뭐 그 지금으로서는 일단 활동 중단이라고 하지만 이게 외부적인 방송 활동이라든지 강연만의 중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계종이 총무원장 선거하면서 늘 논란이잖아요. 그것도 이권입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제 권력이죠. 그 옛날 속담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님도 승직이라고 하죠. 승직을 가지면은 세속의 권력자들이 졸졸 따라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달콤함, 거기서 이제 세속의 권력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그 달콤함이 그렇게 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두고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최근에 그 조계종 사태를 촉발한 서현 26년 만에 또 복권돼서 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좀 성찰 또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